네, 선생님 유아강사 실비합니다. 아동복지법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좀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부터 볼게요. 지금 이 시간에. 자, 선생님,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행복 나왔어요. 앞에 나오는 게 건강, 행복, 안전.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고 또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거. 제가 왜 지금 행복이란 단어를 지금 강조를 하냐면요, 선생님. 2016년에 보건복지부가 아동 권리 헌장을 제정했어요. 그런데 이 아동 권리 헌장이 제정된 이유는요. 우리는 1991년에 어디에 가입했습니까? UN 아동 권리 협약에 가입을 해서 이게 이제 이 UN 아동 권리 협약은 강제 구속력을 가지는 아동 인권에 대한 협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1991년에 가입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켜야 돼요. 여기서 이제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일환으로 보건복지부가 아동권리 헌장을 2016년에 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동권리 협약과 관련 국가보고서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유엔에 국가보고서를 써서 제출해야 되거든요. 이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동권리 헌장에서요, 가장 첫 번째로 이제 하는 게 그러니까 아동권리 헌장의 어떤 목적 자체가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한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목적 자체가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행복할 권리,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 궁극적으로, 그 다음에 아이들의 놀 권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행복과 놀 권리를 기본으로 궁극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보장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 4가지가 있죠. 행복할 권리. 이제 기본적으로 아동권리 헌장에서는 아이들이 행복할 권리와 아이들이 놀 권리를 강조하면서 UN 아동권리 협약에서 인정한 주장한 뭡니까, 선생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그 다음에 참여권. 이게 UN 아동권리 협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아이들의 4가지 권리잖아요. 이 4가지 권리를 강조해요. 그래서 이 4가지 권리가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의 행복한 권리와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죠. 우리는 아이들의 행복을 굉장히 강조해요. 우리 아이들과 관련해서, 아이들 복지와 관련해서 아동권리 헌장에서도 그렇고, 선생님 보세요. 아동복지법에서도 그렇죠. 이 아동복지법도 UN 아동권리 협약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선생님. 2조의 기본 개념에서 알 수 있어요. 기본 이념, 죄송합니다. 기본 이념입니다. 제2조 기본 이념. 이 기본 이념이 유엔의 유엔의 4가지 일반 원칙 아시죠? 이 4가지 권리 말고 UN 아동권리 협약의 4가지 기본 원칙 또는 일반 원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비차별의 원칙, 무차별의 원칙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생존, 보호, 발달의 원칙, 그 다음에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그 다음에 4번째가 아동 의사 존중의 원칙이잖아요. 지금 기본 이념이요. 아동 의사 존중의 원칙 빼고 아동 의사 존중의 원칙 빼고, 그거는 아쉽게도 안 들어가 있는데, 이 기본 이념이 UN 아동권리 협약의 일반 원칙 중에서 비차별의 원칙, 그 다음에 생존, 보호, 발달의 원칙, 그 다음에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이 3가지가 녹아져 있어요. 자, 기본 이념 보시면요.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 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야 한다. 이게 비차별의 원칙 또는 무차별의 원칙이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전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된다. 그리고 아동은 그 4번째 기본 이념을 보시면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제2조의 2항과 4항이 생존과 보호, 발달의 원칙에 해당이 되고요. 3항이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게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인 거예요. 제3조 정의 외우셔야 되겠죠? 정의는 어떤 법이든 우리가 봐야 하는 법에서 가장 1순위로 봐야 되는 게 정의입니다.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는데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유아의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그것처럼 아동이라는 용어도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입니다. 아동복지란 그다음에 아동복지 단어뿐만 아니라 그 단어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아동복지와 그다음에 아동학대가 나오죠. 아동복지와 아동학대는요, 선생님 어떻게 쓰이냐면 연결해서 쓰여요. 연결해서 쓰인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아동복지를 정의하고 아동학대를 정의할 때 이 아동복지법의 정의가 그대로 쓰여요. 전공서에서도 그렇고요. 선생님이 다른 어떤 교육부 자료를 봐도 그렇고요. 아동복지와 아동학대 정의를 이걸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동복지와 아동학대의 정의는 이 법에 근거해서 외워두셔야 돼요.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말합니다.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호 대상 아동, 이런 용어 알아두셔야 돼요. 보호 대상 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일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아동을 말합니다. 지원 대상 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춰지지 아니하여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하고요. 가정위탁이란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 영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 대상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란 정의 외워두셔야 돼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자 보세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이거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에요. 근데 선생님 이것 봐봐, 이게 말이 웃긴 게 우리 법에서 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잖아요. 근데 18세 미만은 아동이잖아요. 그러면 18세 미만이니까 17세, 16세, 15세, 14세들이 3, 4, 5세를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건 아동학대는 아닌 거예요. 왜? 아동학대는 성인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애초에 아동이 학대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가해자가 성인이 아니면 우리는 아동학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걔들도 아이들이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우리가 지켜내고 보호해야 할 아동들이고, 그 아이가 어떠한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조차도, 그 아동조차도 이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보호받아야 될 아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우리는 아동학대를 정의할 때 성인이 했을 때 그랬습니다. 성인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이거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거. 선생님 상식적으로 이게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동을 유기나 방임하는 건 보호자만이 할 수 있죠. 아니 제가 있잖아요. 제가 길에서 어떤 아이를 봤어. 그 아이가 울고 있어. 그래서 근데 울고 있는 아이를 그냥 두고 나는 길을 걸어왔어. 그건 윤리적으로 비난받을지 모르지만 그걸 보고 저한테 아기를 유기했네, 방임했네, 이러진 않잖아요. 왜? 애초에 나는 그 아이를 에 대한 친권자도 아니고 양육자도 아니었으니까 그 아이를 보호할 게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내 자녀가 아닌, 내가 친권자도 양육자도 보호자도 아닌데 길거리에 있는 아이를 함부로 제가 데려가면 그건 유괴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만약 그런 상황이 있다라면 우리가 경찰을 부른 다음에 경찰이 왔다 그러면 저는 그냥 떠나도 되죠. 그쵸? 왜? 나한테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일반 성인이 아동을 유괴하고 방임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보호자가 아이를 보호하지 않았을 때 유기나 방임이 되는 거지. 일반 성인들이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그렇게 뭐 친권자, 양육자, 보호자처럼 이 아이들을 돌봐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유기, 방임은 보호자만이 할 수 있어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거. 선생님 참고로요. 선생님들이 어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의로 길에 있는 아이를 모르는 아이를 데려오고 또는 모르는 아이가 아니더라도 이웃집 아이더라도 선생님들이 임의로 데려오는 건 유괴가 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만약 위험한 상황이다. 내가 모르는 아이 또는 내가 잘 모르는 아이 또는 내가 관리해야 할 내가 이제 나의 관리하에 있는 아이가 아닌 이상 길에서 아이를 본다 그러면 경찰을 부르셔야 되는 거지. 경찰에 인계하셔야 되는 거지. 또는 이제 경찰에게 내가 이 아이를 잠시 돌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뭐 하니까 하고 이제 경찰에게 선생님들의 어떤 주소나 이런 개인정보를 다 주고 오는 거지. 선생님 함부로 그렇게 아이를 데려가면 그것도 유괴예요. 엄마가 옆에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이거 여담인데 그거 혹시 아세요? 이렇게 미국에 가면 이제 미국이 되게 재밌는 게 저는 이제 미국에 처음에 갔을 때 제일 적응이 안 됐던 게 제가 인디애나에 있었잖아요. 인디애나에 있어가지고 거기는 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산이 없었어, 산이. 그냥 공원은 있고 강가는 있고 뭐 이런데 산이 없어서 산을 못 다닌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에 한국에 살기 전에는 천안봉 이런 것도 하루 만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막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등산을 좋아하던 사람이거든요. 그 대학의 교양 과목도 등산 과목도 있고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가니까 산이 없는 거예요. 걸어 다닐 때가. 그래서 이제 공원이 있죠. 공원이 있지만 산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미국은 산을 올라간다 그러면 산 높이 자체가 차원이 달라갖고 차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산을 가도 등산을 가는 게 아니라 드라이브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높은 산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인디애나에는 없었는데 이제 딴 데 뭐 무슨 마운틴 이런 데 가보면 차를 타고 갈 때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곰들이 있어요. 곰. 야생곰. 근데 나는 아기곰이라도 아기로 보이진 않아. 그쵸? 아기곰이라도 크니까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아기곰, 엄마곰은 등치로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 눈에는 아기곰이라고 해서 어려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우리 몸집이 상당하니까. 근데 선생님 그 아기곰이 혼자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아기곰이 귀엽다고 차에서 내려서 그 곰을 만지잖아요. 그리고 왜 아기곰이 여기 혼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귀엽다 너 엄마 어디 갔니? 이런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요. 애기곰은 혼자 있지 않아요. 항상 어미곰이 어딘가에 있어요. 그래서 걔가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어미곰이 우리 눈에 띄지 않는 곳이 있지 굉장히 지척에 있어요. 그래서 아기곰에게 다가가거나 만지거나 쓰다듬거나 그게 우리는 쓰다듬고 예쁘다 해주는 거지만 어미곰이 보기에는 위협하는 거예요. 내 자식을. 그래서 어미곰이 나와서 응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행위예요. 아기곰 자체도 야생곰이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아기곰 옆에는 항상 어미곰이 있어요. 어미곰이. 그래서 우리는 걔가 혼자 있나 싶지만 혼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애기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보면요. 엄마들이 아이들이 너무 때렸으니까 너 이렇게 뗐으면 엄마 너 여기 두고 갈 거야 하고 길거리에 딱 두고 저기 숨어서 애 지켜보고 계실 때가 있어요. 좋은 교육 방법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교육 방법은 좀 반대하는 회원인데 그런 어머님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못 모르고 어떤 유아교육을 하신 분들이니까 어머 애기가 왜 여기서 혼자 울고 있나 해가지고 너 나랑 갈래? 이러면 엄마가 와서 당신 뭐 하는 거냐고 유괴냐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아무리 아이가 혼자 있어도요 선생님 우리가 그 아이를 우리 임의로 데려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경찰에 연락을 하시고 경찰이 오실 때까지 선생님들이 아이들이랑 같이 거기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딱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딱 그 자리에. 그래서 이제 경찰에게 인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애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결코 혼자 있지 않아요. 주변에 어딘가에 부모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피해 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 지도, 치료, 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 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선생님 읽어보세요. 선생님 봐봐, 거기도 뭐라고 돼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돼 있잖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거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돼 있어요? 아니잖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국가와 지방자치를 합해서 정부예요. 정부. 우리나라. 그 다음에 보호자 등의 책무 한번 보세요.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아동의 보호자는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니 된대요.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제6조도 알아두셔야 돼요. 제6조의 법명도 알아두셔야 돼요. 조항 명칭도 어린이날 및 어린이 주간.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 주간으로 한다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는 어린이 주간. 그리고 쭉 내려갈게요, 선생님. 쭉쭉 내려가겠습니다. 제17조 금지행위, 제17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자기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고개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그 다음에 제22조요. 우리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체제의 구축, 운영, 피해 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 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해야 된다. 이 경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도 쭉 읽어보시고요. 선생님 쭉쭉쭉쭉 내려가세요. 쭉쭉쭉쭉쭉쭉쭉쭉 내려가셔서 23조 보세요. 23조. 제23조 아동학대 예방의 날. 선생님 우리 급할 때 위급 상황에 어디에 전화합니까? 119에 전화합니다. 119. 119에 전화하는데요. 여기에 1 하나만 더 붙여주세요. 그래서 11월 19일 11월 19일 119에다 1 하나만 더 붙여서 이게 무슨 날? 아동학대 예방의 날. 119에다 1 하나만 더 붙여서 11월 19일. 저도 임용 강의를 하고 나서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11월 19일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고요. 아동학대 예방의 날부터 일주일을 아동학대 예방 주간으로 합니다.
자,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 예방의 날부터 일주일을 아동학대 예방 주간으로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 선생님들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세요.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들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예요. 유치원의 교원, 각급 학교의 그 교원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들에게 그 자격 취득 과정이라 그러면 우리는 학부 과정이죠. 우리는 자격증을 이제 대학에서 유아교육과를 졸업해서 받게 되니까 그런 자격 취득 과정에서 선생님들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와 관련 교육을 받으셨어야 돼요. 물론 그거는 선생님들의 의무라기보다는 그분들 그 대학 취득 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그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그렇게 의무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의무를 가지냐면요, 유치원의 원장이 매년 1시간씩 여러분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의무자고,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원장이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분들의 의무예요. 그분들이 선생님들에게 이 교육을 해야만 해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우리 이것도 봐야 됩니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게 신고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 교육 내용, 시간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26조 2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자 보세요.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선생님들에 대한 건 아니고요.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쭉쭉 내려가 보실래요? 쭉 내려가 보시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선생님들이 받아야 되는 교육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아동에게 하는 안전교육이 있어요. 우리가 아동에게 해야 되는 교육. 물론 우리가라는 말은 원장이 말합니다. 원장이 선생님들에게도 교육을 해야 되지만 원장이 아동에게 안전교육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제31조예요. 제31조에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인데요.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자, 우리 유치원의 원장 들어가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 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된다. 선생님, 7대 안전에 관련된 법도 고시도 보겠지만 아동복지법은 5가지 아동안전교육에, 그러니까 우리가 원장이 아이들에게 하는 교육, 아까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원장이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교원에게 해야 되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교원에게 해야 되는 교육이고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유아들에게 안전교육을 해야 돼요.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학교안전교문이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선생님. 그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있어요. 그런데 법도 지켜야 되고요. 당연히 고시도 지켜야 돼요. 법에는 5가지 안전교육이 있어요. 유아들에게 해야 되는 5가지 안전교육. 그 다음에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는 7가지 교육이 있어요. 우리가 7대 안전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7대 안전교육. 그게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한 거예요. 선생님, 아동복지법은요, 관계행정기관이 어디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입니다. 아동복지법의 행정기관은 보건복지부예요. 보건복지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뭐 교육부
소속이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아동복지법에 그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동복지법도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그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5가지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교육부에서 고시한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는 7가지 7대 안전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걸 외워야 되냐고요? 둘 다 외워야 되고요. 둘 다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그런데 기준이 달라요. 왜냐면요, 만약에 법에서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교육을 예를 들어서요, 지금 시간은 볼 건데 5시간 교육해야 된다 그러는데 아동복지법에서는 고시에서는 10시간 해야 된대요. 뭐가 맞고 뭐가 틀려요? 둘 다 맞아요. 그 고시는요, 학교 안전교육과 관련된 고시는요, 아동복지법을 지키면서 시간을 더 늘릴 수 있어요. 당연히 교육부 장관에 의해서 시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교육부 장관 소속이니까.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5시간 교육할 것을 10시간 교육했다고 해서 아동복지법을 어긴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동복지법에서 5시간 이상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아이들한테 10시간 이상은 해야 되겠더라. 그러면 자, 유치원, 모든 유치원 학교 안전교육 고시에 의해서 10시간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아동복지법을 지킨 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1차 시험 문제에서는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라고 하면 아동복지법의 기준에 대한 답을 쓰는 거고요. 학교 안전, 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서 그러면 거기 기준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암기하셔야 돼요. 각각. 그 결론은 그거예요. 각각 암기하시고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답하라 그러면 5가지 그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답하시고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서 답하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하시라. 그래서 각각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이거 암기 안 하시고 내가 이거 암기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하시고 들어가서 틀리고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근데 나올 거니까 외우세요. 이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나와요 하면서 외우세요 했는데 또 그 해에 나와. 하필 내가 안 외운 해. 그쵸? 저는 분명히 하라 그랬지만 선생님들은 암기하지 않은 해에 꼭 그런 문제들이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선생님 이거는 이미 기출에도 나왔고요. 기출에 안 나왔을 때도 기출에 나올 확률 나와야만 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선생님들 암기하세요. 자,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5가지 교육은 뭐가 있냐면요.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 유괴 예방과 방지, 감염병 약물의 오남용 예방 및 보건위생교육,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이 5개예요. 그리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은 교육계획, 교육 실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러면 시행령에 있다는 뜻이죠. 관할 교육감에게 매년 1회 보고해야 된다. 관할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을 말해요. 매년 1회 보고해야 된다. 이런 거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매년 1회 보고, 매년 1회 보고 이런 거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겠습니다. 쭉쭉쭉쭉 내려가세요. 52조, 제52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요. 법도 법이지만 요거는 아동복지 있잖아요. 유아교육 개론해서 하는 아동복지. 그걸 근거해서 아동복지 교육의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는 게 좋아요. 법보다는. 그래서 이 법에 근거한 그 용어를 계속 쓰거든요. 아동 양육시설, 아동 일시보호시설, 아동 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그 다음에 아동 상담소, 아동 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그 다음에 가정위탄지원센터, 보장원 이런 용어들을 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사업, 아동복지사업은 아동 가정지원사업, 아동 주간보호사업, 아동 전문상담사업, 학대 아동보호사업, 공동생활 가정사업,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각각의 개념들은 읽어보십시오. 제52조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세요. 쭉 내려가서
제 75조 봐주실래요? 제 75조가 가태료거든요. 가태료 내용이 뭐가 있냐면, 선생님들 그 유치원에 그 근무하실 때 선생님들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성과 관련해서 범죄 경력이 있으신 경우,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있으신 경우는 유치원에 취업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그 다음에 성범죄를 확인하거든요. 근데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누가? 장이 그랬지. 원장이 안 한 거죠. 원장이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근데 원장이 선생님들을 이제 취업할 때 선생님들이 뭐 공립이든 사립이든 상관없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 신고 의무 교육해야 되잖아요. 선생님들에게 아동학대 신고 의무 교육해야 되잖아요. 원장이 그걸 안 했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또 아까 아동에게 5가지 유형의 안전교육 해야 되죠. 그걸 안 했을 때도 실시하지 않았을 때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쭉 내려가세요. 쭉 내려가시고요. 부칙은 그냥 넘어갈게요. 부칙은 넘어가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이고 또 중요하게 이제 시행령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시행규칙이랑. 그래서 아동복지법은 여기까지 시행령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